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2차 치료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되게 1차 치료를 받다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치료에 실패하거나 또는 치료 약제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다음 약제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 치료가 진행되고 어떤 약제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2차 치료가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어떻게 보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차 치료를 하는 이유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서 제 동영상에서 보면은 1차 치료 때 이 유러피안 루케미아 네트워크 ELN, 즉 유럽 백혈병 연합회라는 데에서 제시한 치료 목표가 있습니다. 이 치료 목표에 보면은 이와 같이 양호 또는 이상적, 경고, 실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만약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대로 치료를 지속해도 되지만 실패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다음 치료로 변경을 해야 되고, 경고의 경우에는 아주 주의 깊게 경과를 보거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약을 변경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실패했거나 또는 경고를 받았을 때는 이제 2차 치료로 변경할 수가 있고요. 또 치료가 잘 되고 있지만 환자가 지금 1차 약제로 쓰고 있는 약에 대해서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이런 부작용을 조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봤는데도 부작용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계속 먹기가 힘들다. 이제 그런 경우를 저희가 불내약성, 이렇게 어려운 말을 씁니다. 불내약성이라는 것은 약에 대해서 견뎌내는 그런 힘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태일 때도 역시 2차 약제로 변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치료를 들어갈 때에 어떤 약제를 선정하냐면은 대개 1차 약제를 무엇을 썼느냐, 그리고 2차 치료를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약을 좀 다르게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메티닙이라는 약을 쓰다가 치료에 잘 듣지 않았다, 즉 실패나 경고를 받았다, 이럴 경우 이제 다른 약제로 다사티닙, 닐로티닙, 라도티닙과 같은 약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불내약성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메티닙을 쓰다가 데사티닙, 닐로티닙, 라도티닙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처음에 이런 다사티닙, 닐로티닙, 라도티닙과 같은 약제를 2세대 약제로 사용을 했다, 즉 2세대 약제로 1차 치료를 시작을 했다, 이럴 경우는 조금 복잡해지는데, 이제 다사티닙을 썼을 경우에는 불내약성 때문에 이메티닙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다사티닙 때문에 닐로티닙이나 라도티닙으로 변경할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유의해야 될 점은 현재 3차 치료로 쓸 수 있는 이 포나티닙이라는 약제가 이메티닙을 포함한 다른 약제에 듣지 않거나 불내약성일 경우만 보험이 인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포나티닙 치료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러한 2세대 약제를 쓰다가 할 수 없이 1세대로 돌아가는, 즉 이메티닙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다사티닙, 닐로티닙, 라도티닙과 같은 2세대 좀 더 강력한 약을 쓰다가 왜 조금 더 약한 이메티닙으로 돌아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고민하시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만약 이메티닙을 쓰다가도 이와 같이 약이 듣지 않을 경우에 포나티닙이라는 옵션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들을 조화롭게 슬기롭게 쓰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보통 2차 치료를 들어가기 전에 환자가 잘 듣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은 대개는 이제 골수 검사를 다시 해보고 또 염색체 검사도 다시 해봐서 이전에 있던 필라델피아 염색체 말고도 또 다른 염색체 이상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또 이때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돌연변이 검사인데, 돌연변이 검사라는 것은 BCR ABL이라는 이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있어서 이 돌연변이에 잘 듣지 않는 그런 약들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돌연변이 검사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돌연변이 검사에서 어떤 돌연변이가 나왔다고 해서 그 돌연변이를 반드시 피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이 돌연변이 검사라는 것 자체에 의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어떠한 약이 듣고 안 듣고는 실험실에서 실제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들어갔을 때는 또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돌연변이 검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 결과를 최대한 참고는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메티닙을 쓰다가 잘 듣지 않아서 돌연변이 검사를 하게 되고, 그 돌연변이 검사에서 나온 이 돌연변이가 이 다사티닙이라는 약에 잘 듣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다사티닙을 반드시 못 쓰는 건 아닌데, 되도록이면 그 결과를 알고 있다면 다사티닙을 피해서 닐로티닙으로 약을 쓴다든지 이런 고려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이 돌연변이 검사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T315I라는 강력한 돌연변이가 나오면은 그때는 지태 없이 포나티닙을 써야만 합니다. 이렇게 약에 잘 듣지 않는 치료 실패나 경고일 경우에는 이렇게 고민을 하면 되고, 만약에 약에 대해서 부작용이 너무 심한 불내약성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 불내약성은 결국 약에 대해서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환자분이 잘 못 드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메티닙을 드시는 과정에서 피부 발진이 너무 심하게 나와서 약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피부 발진이 조금 덜한 다사티닙이라든지 라도티닙이라든지 이런 약제로 바꿀 수 있겠죠. 만약에 다사티닙을 쓰다가 이 흉막 삼출, 즉 폐에 물이 차는 이런 부작용이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결국 이 흉막 삼출을 피하기 위한 다른 약제, 즉 이메티닙이나 닐로티닙, 라도티닙과 같은 약제를 변경을 해서 고려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2차 치료를 어떤 약으로 선정할까는 사실 정해진 것은 없고, 환자의 치료 반응, 그리고 돌연변이 검사의 결과, 과거에 있었던 부작용의 그런 정도와 종류를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약을 골라서 투여하면 되겠고요. 이때 우리가 보험 과정을 좀 주의해야 되는데, 만약에 3차 치료로 포나티닙을 고려하고 있다면은 포나티닙을 쓸 수 있는 경우는 이와 같이 이메티닙을 포함을 한 다른 약제 2가지 이상에 대해서 저항성이 있거나 불내약성으로 실패한 경우에 포나티닙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포나티닙을 만약 고려하고 있다면은 이메티닙을 반드시 투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필요하겠습니다. 과거에는 2차 치료를 했을 때에 이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의 목표가 1차 치료 때와 좀 달랐습니다. 1차 치료 때와 다르고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2020년도에 나온 유로피안 루키미아 네트워크, 즉 ELN 가이드라인에서 보면은 이 기준이 1차 치료 때와 2차 치료 때가 동일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즉 1차 치료 때 3개월째 BCR-ABA 유전자 검사 기준으로 해서 10% 이하면은 양호, 10% 초과로 연속 2번 나올 경우는 실패, 한 번이라도 나오면 경고. 그리고 6개월째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1% 이하면은 양호 또는 이상적, 10% 초과면은 실패, 1에서 10%면 경고. 12개월째 기준으로 0.1% 이하인 경우가 양호 또는 이상적, 1%를 초과하게 되면 실패, 0.1에서 1%만 경고.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나누었는데, 만약에 2차 치료를 시작한 이후에 과거에 치료 실패를 했던 불내약성이든 그 약제를 변경한 이후에 이러한 기준을 1차 치료 때와 동일하게 만족을 하면은 그때는 양호 또는 이상적으로 되고, 또 2차 치료를 하다가 이와 같이 실패 기준에 들어가면은 잘 듣지 않는구나 해서 이제 3차 치료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골수증백혈병 2차 치료를 하실 때는 사실 정해진 어떤 룰이라는 게 없고, 반드시 담당 교수님, 담당 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하고 좋은 약을 골라서 잘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만성골수증백혈병의 2차 치료에 대해서는 일단 2차 치료를 하는 그 큰 이유가 1차 치료에 치료가 실패했거나 또는 치료에 경고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고라는 그 개념 자체가 치료가 앞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경과를 보거나 또는 약제를 변경하라라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고에서 좀 주의하실 점은 가끔 경고 상태에서 약을 변경을 했다가 그 약이 급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담당 교수님과 충분한 상의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이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약을 드실 수가 없는 불내약성의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두 가지 경우에 2차 치료로 바꿀 경우 1차 치료를 무엇을 썼느냐에 따라서 2차 치료를 잘 고를 수가 있고, 특히 2차 치료에 변경하는 이유가 치료 실패냐 경고냐 또는 불내약성이냐에 따라서 약제를 어떤 쪽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지 사실 정해진 것은 없고, 환자분의 상태에 맞춰서 가장 정확한 약을 투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차 치료를 변경하기 전에는 이와 같이 골수검사와 염색체 검사를 다시 해서 염색체 이상이 있는지 또는 병 자체가 진행한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돌연변이 검사를 해서 이러한 BCR, ABL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 약이 잘 듣지 않는 상황인 것인지, 또 약을 변경을 할 때 되도록이면 이러한 돌연변이에 잘 듣지 않는 약을 피해서 약을 선정하기 위해서 돌연변이 검사를 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반드시 절대적으로 약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니고, T315I 돌연변이가 있을 때는 현재로서는 들을 수 있는 약제가 포나티닙밖에 없기 때문에 포나티닙을 투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치료의 목표는 이와 같이 1차 치료 때와 동일하게 현재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역시 2차 치료로 변경한 이후에도 3개월마다 BCR, ABL 유전자 검사를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시행하면서 이러한 이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